야야야, 언니들. 내가 오늘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를 들고 왔지, 뭐야, 크크크? 아니, 남편이 죽자마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페륜 시월드 사건 들어봤어. 아이고, 미수가. 그 며느리 사연 듣고 나 진짜 화병 나서 침 맞았다니까. 이 기막힌 스토리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하고 조용한 은서 이야기야. 은서가 결혼한 남편 도윤이는 것 보기엔 멀쩡했는데 사실 비밀이 많은 남자였단다. 도윤이가 주식이랑 코인 투자에 미쳐서 돈을 좀 벌긴 벌었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대. 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돈 귀신이었잖아. 아들 돈이라면 콩 한 쪽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 악독한 시어머니였단다. 은서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부터 김치까지 온갖 것으로 시달렸지 뭐야. 시어머니는 은서를 돈 안 되는 며느리라고 대놓고 무시했대. 은서는 그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남편 도윤이도 엄마 눈치 보느라 은서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줬지. 정수가, 시월드 문제는 정말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도윤이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단다. 은서는 청천벽력 같았지.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우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식장에 온 시어머니 행동이 기가 막혔대. 시어머니는 아들 생각은 안 하고 오자마자 은서한테 우리 아들 재산 그거 다 어디 있니? 하고 소리 질렀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돈 못 모았잖아. 너는 우리 아들한테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면서 악을 쓰더래. 은서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돈 타령만 하니 얼마나 서러웠겠어. 근데 도윤이 친구 한 명이 은서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충격적인 말을 해준 거야. 은서야, 도윤이가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핸드폰 메모장을 확인하고 그대로만 따라하라고.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은서는 도윤이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 말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오래된 핸드폰을 켰대. 잠금을 풀고 메모장으로 들어갔지. 거기에는 긴 문장과 함께 알파벳, 숫자가 뒤섞인 암호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단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대. 은서야, 이건 너를 위한 내 마지막 선물이야.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금고에 접속해. 절대로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될 거야. 은서는 메모장 아래쪽에 적힌 비밀번호를 확인했지. 1억 원?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느라 돈도 못 모은 줄 알았는데 도윤이가 몰래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은서를 위해 남겨준 거였지 뭐야. 아이고 희선아,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라니 눈물 난다네.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 자체가 매워진다. 은서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절대 비밀로 했지. 근데 시어머니는 초기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 은서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 도윤이 핸드폰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봤대. 시어머니는 돈 냄새를 맡고 은서한테 달려들었지. 너, 내 남편 핸드폰에 뭐가 들었니? 당장 내놔. 우리 아들 재산이라면 내가 먼저 봐야 한다. 시어머니는 은서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으려다가 몸싸움까지 했대. 은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 그 순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떠오른 거야. 시어머니, 내가 너를 이 돈을 뺏어서 강제로 입원시키면 되겠구나. 너한테 정신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 돈도 우리 아들 재산도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지. 크크크.
이 막장 스토리 어디까지 가는지 들어봐라, 진짜. 시어머니는 그날 밤 은서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없는 눈물을 짜내더래. 그리고 은서를 자기 집으로 유인했지. 은서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줄 알고 순진하게 시댁으로 갔대. 시어머니는 은서한테 따뜻한 둥글레 차를 한 잔 건네더래. 이거 마시고 마음 좀 풀렴. 은서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둥글레 차를 마셨지. 근데 차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대. 이미 때는 늦었지 뭐야. 그 둥글레 차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거야.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급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은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 시어머니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은서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대. 어디 보자. 1억이 어디 숨겨져 있니? 하지만 은서는 도윤이의 유언대로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뒀지 뭐야. 핸드폰 메모장에는 비밀번호가 이미 지워져 있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었단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지. 이것 봐라. 이 교활한 것. 시어머니는 은서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 결심했대. 좋아. 내가 순순히 돈을 안 내놓는다면 내가 너를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라도 이 돈을 가로챈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시어머니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대. 그리고 은서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 우리 며느리가 남편 죽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왔어요. 자꾸 비트코인 금고니 1억 유산이니 하면서 헛소리를 해요. 당장 강제 입원시켜야 합니다. 은서는 앰뷸런스 안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대. 시어머니가 자기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끔찍한 상황을 어렴풋이 알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 은서는 쓰러진 척하면서 간절하게 생각했대.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이 병원에 끌려가면 나는 평생 못 나온다.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동승해서 병원으로 향했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의사한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대. 우리 며느리가요. 남편이 유산으로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을 남겼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망상에 빠진 게 분명해요.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은서는 죽을 힘을 다해 쓰러진 척 연기했대. 의사가 은서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시어머니는 은서의 짐을 뒤져서 비밀번호를 찾으려 했지. 은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심했대. 내가 살려면 이 병원에서 도망쳐야 해? 이제 진짜 핵폭탄급 말 터진다. 숨죽이고 들어? 은서는 시어머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대.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겨뒀던 도윤이의 핸드폰을 순식간에 낚아챘지. 시어머니는 경악해서 너 안 잤니? 하고 소리 질렀대. 은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분노의 눈빛을 던지고 병원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대. 병원은 난장판이 됐고 시어머니는 저것 잡아 정신병자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은서는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택시를 잡아탔대. 택시 안에서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찾아 비트코인 금고에 접속을 시도했지. 시어머니한테 뺏기기 전에 유산을 확보해야 했거든. 은서가 금고에 접속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은서를 추격하고 있었단다. 시어머니의 관기 어린 추격 전 1억 원을 향한 두 여자의 사투가 시작된 거지. 언니들, 이게 바로 남편의 유산을 지키려는 며느리와 돈에 미친 시어머니의 지옥 같은 대결의 서막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비트코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더욱 기막힌 계략과 은서의 필사적인 도피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편에 시어머니가 1억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가로채려고 우리 은서를 수면제 먹이고 정신병원에 보내려다가 실패한 거 기억나지? 은서가 앰뷸런스에서 탈출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잖아. 시어머니는 아들 도윤이의 유산 1억 원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크크크. 미영아, 나 그때 그 택시 추격전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난다네. 자,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어린 추격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들려줄게. 이게 바로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산증거라네. 정수가 집중 모드 ON. 이제 중요한 말 나온다. 은서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공포에 떨었대.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가 타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운전사한테 저 여자 잡으면 100만 원 줄게 하면서 악을 질렀대. 은서는 이대로 잡히면 진짜 정신병원에 갇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강제로 뺏길 것 같았지. 은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도윤이의 비트코인 금고에 접속하는 거였단다. 은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핸드폰을 켰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가 적힌 메모를 다시 펼쳤지. 오, 금고 접속 비밀번호 알파벳, 숫자 아이고, 은서야. 그 복잡한 비밀번호를 저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력하니?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은서는 택시 기사한테 기사님, 제가 쫓기고 있어요. 제발 좀 더 빨리 가주세요. 하고 사정했대. 기사님도 백미러로 광란의 추격자를 보고는 겁을 먹었지. 기사님은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도망쳤단다. 은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대. 도윤이가 남긴 암호는 그냥 숫자나 알파벳이 아니라 도윤이와 은서의 추억이 담긴 날짜와 단어의 조합이었지 뭐야. 결혼기념일, 첫 만남 장소, 키우던 강아지 이름, 그걸 조합해야만 비밀번호가 완성되는 정교한 장치였대. 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대. 도윤 씨, 제발 도와줘요.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분노에 차서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했대. 너 당장 서. 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서라고. 시어머니는 은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또 다른 악마 같은 짓을 꾸몄지 뭐야. 시어머니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대. 경찰 아저씨, 지금 제 며느리가 남편 유산을 횡령하고 도주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유서를 남겼는데 며느리가 그 유서를 숨기고 1억 원을 빼돌리려 합니다. 당장 잡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없는 유서까지 만들어내면서 은서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지 뭐야. 은서가 경찰한테 잡히면 횡령범으로 몰리고 정신 이상 주장까지 더해져 유산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끝장날 상황이었단다. 미자야, 스크롤 넘기지 말고 잠깐 귀 기울여. 여기 힌트 나온다. 은서는 택시 안에서 비밀번호를 3번째 시도하고 있었대.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힌트는 결혼식 때 췄던 춤의 순서였지 뭐야?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순서에 맞는 숫자를 입력했대. 딩동, 비트코인 금고에 접속 성공. 은서는 금고에 들어있는 1억 원을 확인했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타고 온 검은 승용차가 택시를 앞질러 막았대.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려 광기 어린 얼굴로 은서한테 달려왔지. 시어머니 너 결국 잡혔다. 당장 핸드폰 내놔. 은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대. 옮기려면 복잡한 인증 절차가 필요했거든.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은서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없었고 돈을 옮길 수도 없었대. 시어머니가 택시 문을 열고 핸드폰을 뺏으려는 순간 은서는 마지막 한수를 썼지 뭐야. 핸드폰의 메모장으로 돌아가서 비밀번호가 적혀있던 메모를 완전히 삭제해버렸대. 그리고 비트코인 금고에 접속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앱을 강제 종료시켰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뺏자마자 발악했대. 어디 보자. 비밀번호. 어딨어, 비밀번호.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뒤졌지만 비밀번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지.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은서는 택시 문이 열린 틈을 타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건물로 들어갔지. 그곳은 바로 경찰서였단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대. 1억 원짜리 비트코인 금고는 바로 눈앞인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그림의 떡이었지. 은서는 경찰서로 뛰어들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대. 경찰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남편 유산을 뺏으려고 해요. 지금 밖에서 저를 납치하려고 합니다. 경수가 화장실 가지 마. 이 한마디 놓치면 큰일 난다. 은서가 경찰서 안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시어머니는 경찰서 밖에서 은서가 버린 핸드폰을 들고 분노에 떨고 있었지. 잠시 후 시어머니가 아까 은서를 횡령범으로 거짓 신고했던 경찰관들이 도착했대. 경찰관들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까 신고하신 분이 이분이십니까? 하고 물었지.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네, 제 며느리가 저기 안에 있어요. 남편 유산 1억 원을 훔쳐 달아난 폐륜 며느리입니다. 하고 은서를 손가락질했단다.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은서는 경찰관에게 따뜻한 둥글레차에 수면제를 넣은 것,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녹취록과 증거를 모두 제출했대. 은서는 도망치면서도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녹음하고 있었던 거지. 아이고, 은서야, 너 정말 강단 있는 며느리였구나. 결국 시어머니는 거짓 신고와 납치 시도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지 뭐야. 은서는 시어머니의 악랄함을 경찰서에서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거지. 언니들,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관기가 낳은 첫 번째 파국이었단다. 다음 편에서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시어머니가 1억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소름 끼치는 음모를 꾸미는지, 그리고 은서가 어떻게 유산을 영구히 보호했는지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편에 우리 은서가 정신병원 담금을 피하고 경찰서에서 시어머니를 망신 준 거 기억나지? 시어머니는 결국 허위 신고 혐의로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다른 악마 같은 짓을 꾸몄단다. 1억 비트코인에 눈이 뒤집히니 친아들 유산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지. 크크크. 정수가 나 진짜 이 시어머니 때문에 뒷목 잡았다네. 자, 이제 시어머니의 다음 계략과 우리 은서가 준비한 핵폭탄급 반전을 들려줄게. 이게 바로 막장 드라마의 진짜 절정이다. 미자야, 여기 쳐다봐. 마지막 반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은서한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대.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빼앗을 음모를 꾸몄지. 바로 가짜 유언장 만들기. 시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쓰던 필체를 따라하려고 며칠 동안 연습했대. 도윤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어머니인 자기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조작했지 뭐야.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동네 이웃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단다. 물론 돈으로 매수했지.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시어머니는 이 가짜 유언장을 들고 법원에 유산 상속 청구 소송을 걸었대. 우리 아들 도윤이가 죽기 직전에 저에게 전 재산을 남겼습니다. 며느리가 그 유언장을 숨기고 1억 비트코인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하고 주장했지. 은서는 시어머니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예상했대. 왜냐하면 도윤이가 죽기 전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은서한테 하소연을 했었거든. 은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지.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만든 유언장은 필체가 조악하고 증인들도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할 가능성이 높으니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은서를 안심시켰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이 못 다문다? 근데 여기서 시어머니의 또 다른 공격이 들어왔단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은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며느리 정신 이상 카드를 또 다시 꺼낸 거야. 시어머니 변호사는 법정에서 은서 씨는 남편 사망 후 현실 감각을 잃고 비트코인이라는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도 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대. 아이고, 미영아, 수면제 먹고 끌려간 앰뷸런스 탄 게 입원 기록이라니. 진짜 뻔뻔함의 극치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온몸이 떨렸대. 변호사는 은서한테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고 조언했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은서는 침착하게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했대. 시어머니가 둥글레차에 수면제를 넣은 증거, 경찰서에서 허위 신고한 녹취록 등 시어머니의 음모를 모두 폭로했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대.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지. 시어머니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대. 바로 도윤이의 외도 폭로였지. 시어머니 판사님, 제 아들이 은서를 싫어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은서 몰래 다른 여자와 진지한 관계였고 그 여자에게 비트코인을 주려 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대. 은서는 충격에 빠졌지. 도윤이가 외도를 했다니. 시어머니는 은서는 도윤이의 진짜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조작하려 한 겁니다. 하고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단다. 정수가 심장 준비해, 지금 나오는 말이 핵심이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시어머니는 승리를 확신했대. 아들의 외도까지 폭로하며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 거지. 바로 그때 은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대.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봤지. 은서 판사님, 저는 시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남편의 외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도 상대에게 유산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깨물었대. 그리고 법정을 향해 핵폭탄급 폭로를 던졌지. 남편 도윤 씨는 외도 상대와의 사이에서 숨겨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둔 아이가 바로 비트코인의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소리 질러. 지금 충격 멘트 직전에 와 있다.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쓰러질 뻔했대. 뭐라고? 숨겨둔 아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야. 은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대. 도윤 씨는 돌연사하기 직전 저에게 비트코인 비밀번호와 함께 그 아이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이 돈을 쓰라고 유언했습니다. 은서는 증거물을 제시했지. 바로 도윤이와 그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도윤이의 친자 확인 서류였단다.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넋을 잃었대. 1억 원을 가로채려고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아들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음모가 산산조각 난 거지. 은서가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따로 보관한 것도 유산을 횡령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숨겨둔 아이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은서의 마지막 약속 때문이었다네. 미수가, 여기야 여기, 딴청 피우지 말고 귀 이쪽으로. 결국 시어머니가 만든 가짜 유언장은 무효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거짓 증언과 문서 위조 시도로 재판장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대. 은서는 남편의 유산을 지켜내고 도윤이의 숨겨둔 아이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지. 언니들, 이게 바로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가장 아픈 비밀까지 폭로당하며 몰락하는 절정의 순간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은 숨겨둔 아이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과 시어머니의 가장 처참한 최후를 들고 올게. 기대하라네. 크크크. 아이고 언니들, 지난 편에 우리 은서가 시어머니의 가짜 유언장 음모를 깨부수고 돌연사한 남편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핵폭탄급 비밀을 법정에서 터뜨린 거 기억나지? 결국 1억 비트코인 유산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잖아. 크크크. 희선아, 나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것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했다네. 자, 그럼 이제 탐욕의 곁을 보여준 시어머니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끔찍한 복수를 저질렀는지 들려줄게. 그리고 그 숨겨둔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시어머니와 얼마나 소름 끼치게 얽혀 있는지까지. 미영아, 스크롤 넘기지 말고 잠깐 귀 기울여. 여기 힌트 나온다. 법정에서 패배하고 나온 시어머니는 완전히 미쳤대. 전 재산을 지키려다가 아들의 외도와 숨겨둔 아이의 존재만 만천하에 알린 꼴이 되었으니 1억 원에 눈이 멀어 아들의 명예까지 자기가 직접 짓밟은 셈이잖아. 시어머니는 은서가 남편 유산을 빼돌려 숨겨둔 아이에게 주었다는 사실 용납할 수 없었대.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은서의 새 집으로 달려갔지. 은서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남편의 아이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사한 상태였단다. 시어머니는 은서의 새 집 앞에서 소름 돋는 계획을 세웠지.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시어머니는 철물점에서 페인트통과 이상한 액체가 든 통을 하나 샀대. 그리고 깊은 밤 은서의 새 오피스텔로 몰래 찾아갔지. 시어머니는 은서의 현관문에 빨간색 페인트로 돈 훔친 X이라고 낙서를 했대. 그리고 그 이상한 액체를 현관문 틈과 우편함에 들이부었지. 뭐야? 이 액체가 뭐였냐면 바로 강력한 염산이었단다. 아이고, 정수가 진짜 살인 미수나 다름없지. 은서는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코를 찌르는 끔찍한 냄새에 놀랐대. 현관문은 녹아내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염산이 흘러내리고 있었지. 은서는 아차 하고 문을 닫았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은서는 CCTV를 확인했지. 시어머니가 염산을 붓는 소름 돋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대. 시어머니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이 딱 시어머니였지. 은서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대. 재산을 탐내는 것뿐 아니라 은서의 목숨까지 위협한 거잖아. 은서는 시어머니를 특수 재물손괴 및 테러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지.
시어머니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대. 염산 테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내가 안 했다.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는 거다. 저 여자는 망상 환자다 하면서 또다시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 뭐야.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하지만 은서는 시어머니를 비웃었대. 은서는 경찰서의 염산 테러 증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추가로 폭로했지. 그것은 바로 숨겨둔 아이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었단다. 은서는 남편 도윤이에게 받은 자료를 통해 숨겨둔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대. 그 엄마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악연이 깊었던 오래된 라이벌이었지 뭐야.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도윤이의 친모인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재산과 남편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던 경쟁자였대. 시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평생 열등감을 느꼈다고 해. 도윤이는 시어머니의 라이벌인 그 여자와 비밀 연애를 했고 결국 아이까지 낳았던 거지.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 상대가 하필이면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그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야.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은서는 경찰에게 시어머니의 라이벌인 그 여자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상속자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렸대. 이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대. 내 아들의 돈이 감히 그 여자의 아들한테, 내 평생의 숙적에게 돌아가다니. 시어머니의 염산 테러는 결국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최악의 자폭 행위가 된 거지. 시어머니는 아들의 1억 원을 지키려다가 아들의 숨겨진 아이가 가장 증오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단다. 경수가 화장실 가지 마. 이 한마디 놓치면 큰일 난다. 결국 시어머니는 염산 테러라는 중범죄와 거짓 증언 등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되었대. 며느리 은서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자신이 진짜 죄수복을 입는 신세가 된 거지. 은서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사랑과 비밀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지 뭐야. 1억 비트코인은 도윤이의 숨겨둔 아이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단다. 은서는 남편의 유언을 따른 것만으로도 시어머니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한 셈이지.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언니들, 이게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 염산 테러까지 저지른 시어머니의 비참한 몰락이었다네. 다음 편에서는 구속된 시어머니의 마지막 몸부림과 비트코인을 받은 숨겨둔 아이와 은서의 감동적인 만남, 그리고 은서의 완벽한 새 출발 이야기를 들고 올게. 기대해도 좋다네. 크크크. 언니들, 드디어 우리 은서의 파국시월드 복수극 마지막 이야기라네. 지난 편에 염산 테러까지 저지른 시어머니가 구속되었고 1억 비트코인 유산은 시어머니가 평생 증오하던 라이벌의 아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까지 들었잖아. 크크크. 미영아, 시어머니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 그럼 이제 탐욕이 빚어낸 시어머니의 가장 처참한 최후와 우리 은서의 눈부신 해피엔딩을 들고 왔지 뭐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까지 짚어줄게. 정수가, 여기 쳐다봐. 마지막 반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시어머니는 염산 테러라는 중범죄와 문서 위조 시도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을 받았대. 은서가 제출한 수면제 녹취록, 허위 신고 기록, 그리고 염산 테러 CCTV가 결정적인 증거였지.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끝까지 저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는 거다. 나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하면서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대. 자신이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음모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된 거지. 잠깐, 지금 한마디라도 놓치면 흐름 못 따라간다.
귀 쫑긋. 시어머니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지. 평생 남들한테 자랑하고 군림하던 강남 사모님이 한순간에 죄수복을 입게 된 거야.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거지. 시어머니는 구치소에서도 내 아들 돈 1억 원 하면서 망상에 시달렸대. 아들의 유산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인생까지 모두 망가뜨린 비참한 결말이었지. 크크 미쳤다. 이 다음 말 나오면 입 못 다문다. 그럼 우리 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은서는 남편 도윤이의 유언대로 1억 비트코인을 도윤이의 숨겨둔 아이에게 안전하게 전달했단다. 아이의 친모는 시어머니와 라이벌이었던 그 여자였는데 은서의 강단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했대. 친모는 은서에게 유산의 일부를 보답으로 주려 했지만 은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대. 저는 도윤 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이 돈은 아이에게 필요해요. 은서의 선한 마음과 강단 있는 성격에 감동한 친모는 은서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지 뭐야. 친모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은서의 능력을 높이 샀던 거야. 은서는 그 친모의 회사에 들어가 능력을 펼치며 인생 2막을 멋지게 열었단다. 아이고야, 이 한마디 듣고 인생관 바뀔 수도 있다. 준비해. 자,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반전이 터진다. 시어머니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병이 도져서 교도소와 연계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지. 병실에 누워 홀로 신세 한탄만 하더래. 바로 그때 같은 병원의 시어머니가 그토록 증오하던 라이벌의 아들, 즉 도윤이의 숨겨둔 아이가 병문안을 왔지 뭐야.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도윤이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러 왔다가 친모가 아는 병원의 관계자를 만나러 들렀던 거야. 소름 돋는 말 나온다. 이어서 들자. 라이벌의 아들은 우연히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을 지나가게 되었대.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는 시어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알아봤대. 도윤이와 똑같이 생긴 그 아이, 자기 아들의 피를 이었고 자기에게서 1억 원을 빼앗아 간증오의 대상, 라이벌의 아들인 거지. 시어머니는 너 이리 와 하고 소리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대. 시어머니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그 아이의 평온한 모습을 대조하며 정신을 놓아버렸대.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죄인과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아이의 아이러니한 마주침이었지. 야야야, 지금 넘어가면 나랑 원수다. 이 말 꼭 들어. 시어머니는 그날 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홀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대.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지. 은서는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대. 은서는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 남편의 유언을 지켰을 뿐이니까. 이거 드라마도 울고 갈 레벨이다. 귀 집중. 은서는 새로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멋진 동료와 새로운 사랑까지 시작했단다. 남편의 죽음과 시어머니의 악행이라는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완벽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거지. 언니들, 이게 바로 남편의 유산을 지키려 시어머니의 관계에 맞서 싸운 강단 있는 며느리 은서의 이야기였다네. 은서의 사이다.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 첫째, 돈 때문에 양심과 인간성을 팔면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 둘째,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착한 사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셋째, 시련 뒤에는 반드시 더 찬란한 기회가 온다네. 우리 은서처럼 멋진 인생 역전하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막장 스토리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대. 놓치지 말라네. 크크크.